남북 관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북한 한라인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네. 올림픽 하면 전에는 스포츠 경기에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네. 또 통일 전망대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올림픽 개막식에 참 많은 외국 정상들이 참석하는구나. 또 올림픽이 단지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훌륭한 국제 정치 행사도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다자 외교 무대고요. 또 특히 북한 고위급 대표단까지 참석하는 정말 대형 이벤트입니다. 네, 과연 올림픽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미국 다녀오셨죠? 예. 어떤 다녀왔습니다. 일로 다녀오셨어요? 전략대화인데요. 네. 소위 1.5 트랙이라 그래서 이제 정부 측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네. 소통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오늘 아주 풍성한 대담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상당히 많은 정상급 인사가 참가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눈여겨볼 국가, 정상,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풍성하게 외교 무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데서 이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림픽 안전 문제도 있었고 북한의 참여 문제도 있었는데요. 도발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상당히 네.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베 수상도 안 올래다가 오게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펜스 부통령.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정 상무위원이 오고 이러니까 특사로 오는 거죠. 특사 지위로 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역시 동계올림픽이니까 동계올림픽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구 유럽의 왕들이라든지 독일의 대통령이라든지 또 폴란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 것 같고요.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엔. 결국 두 개 다 평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림픽과 유엔이. 그래서 구테러스의 사무총장이 아마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화려하네요. 네네네. 북한이 참가하면서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더 뜨거워졌는데 여자 학기 단일팀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 입장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북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오르게 될 것 같아요. 네네.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북한이 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가 북한을 불러서 소위 이 정상 국가로서의 외교 무대에 부름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기대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와가지고 뭔가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얼굴 붉히는 것까지는 어느 누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분위기 만드는 데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이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이게 어떤 본격적인 의제를 가지고 하는 정상회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벤트는 스포츠 이벤트고 이것이 이제 평화라는 상징이 있지만 그 격가지에서 사람들 만나서 분위기 좋게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어르렁거리는 북한하고 미국이 뭔가 같은 이 하늘 아래 또는 같은 스테디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더 관심이 가는 게 이제 북측 인사가 맞습니다. 궁금해요. 북한의 도발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북한의 대표단이 오면 도발의 걱정은 아무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스포츠 경기에서 사실 남쪽이 할 때 북한이 참여 안 할 때도 도발은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안심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얼마나 고위급이 오느냐 이건데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용해가 오느냐 그러면 이제 펜스하고 격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김여정이 오느냐는 이방카가 오는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제 생각에는 최용해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이 오고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 과연 만나겠느냐. 만난다면 이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북핵 문제는 남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북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타협할 수 없는 정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평창이라는 계기로 이제 만나게 되니까 결국 이걸 위기 위해서 남북이 연결된 것처럼 북미도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 아니냐, 네. 뭔가 대화를 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질문이 아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무부가 지난 29일에 티나 애덤스 이제 동아태 쪽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전후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능성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국가가 만나는 것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만남이라는 게 사실 여러 형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여러 다자회담 G20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나치면서 악수하고 하는 정도는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식사 자리나 아니면 어떤 연회장에서 그렇죠.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또 양자나 아니면 적어도 남북과 미국이 만나게 되면 뭔가 좀 비공개 회담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최대치까지 전망을 해주신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최대치죠. 네. 또 이 올림픽 개막 당일에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아베 총리의 만남이 성사가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고 또 애매하잖아요. 네, 또 뭐 아베 총리가 오느냐 마느냐 때문에 말도 많았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까지 아베가 이제 한국의 그 위안부 협상 문제에 대해서 강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내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내 여론에 대한 의식을 했기 때문에 아니 한국이 일본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남의 잔치가 축하해 줘야 되냐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에 또 안 올 수 없는 것이 역시 2년 후에 바로 이제 하계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왜 브라질 올림픽에서 사실 이 도시의 시장이 나와야 하는데 기억하십니까? 뭐로 나온 거? 슈퍼마리오 복장으로 마지막에 한 1분 정도를 완전히 사람들의 많은 놀라움을 줬었는데요. 그만큼 이 소위 말하는 이 강한 국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올림픽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벌써 제가 듣기로 일본에서는 하계 올림픽 붐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참여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올 생각이 있었는데 중간에 약간 체면 한번 차리고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오는 그 공항도 서울 쪽이 아니라 양양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서울을 들러오면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앞에 그렇게 얘기해 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순수하게 올림픽의 성공과 올림픽의 주역으로 오겠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죠.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를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We need only look at the depraved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nuclear threat it could pose to America and to our allies.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뭐 일단 북한의 악마화는 확실히 한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저는 변화도 있고 일관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지난해 계속 이렇게 전쟁 위협, 북한의 Fire and Fury라든지 북한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 화염과 분노. 그렇죠. 가장 그 극적이었던 게 유엔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설이 언제였냐면 우리 국회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연설 내용을 보면 북한을 굉장히 북한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악마적인 정권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느낀 거지만 강경파와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을 거의 뭐 자격이 없고 악마라고 보는 부분이 이번에 연설에도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쟁의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협상하고 회담하고 북미가 대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저도 피부로 직접 느꼈습니다. 그 미국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 정부 관료들도 만나고 네. 이 미국에서 보는 북한 어떤 모습인가요? 나뉘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수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북한이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과 했을 때 미국을 계속 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25년 동안 속였다고 생각. 미국이 말려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의 도발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협도 느끼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좀 치를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북 여론이 역사상 가장 나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펜스 부통령이 북한이 올림픽을 하이제킹, 그러니까 납치할까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의 이분법으로 북한을 보고 북한은 악인데 지금 남한하고 이제 이 평창을 이 소위 말하는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자체가 서로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걸로 알려졌던 빅터 차 박사가 이 낙마를 하면서 지명 철회가 되면서 뭐 이런저런 그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예방적 대북 공격에 반대를 해서 그런 거냐? 아니다. 뭐 이거는 어떤 그 개인적인 검증 과정의 문제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예방 선제 공격에 반대해서 그런 거다라는 그게 사실이면 큰일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 뉴스가 나기 바로 전날 빅터 차를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만났고 물론 이제 얼굴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네. 뭐 축하한다고 언제 발표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노 코멘트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아마 거기에 대해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검증 과정에 여러 가지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건 없고요. 그렇죠. 또 지금 분위기가 빅터 차의 강경파보다 더 강경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반작용으로서 아마 저 정도의 강경파도 대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철회를 하게 할 만큼 미국의 강경 분위기가 크다.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그리고 반대로 언론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의 발동을 아마 그 뉴스가 좀 더 커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는데 평창 올림픽 이후의 상황이 또 궁금해요. 사실 뭐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뭐 세계 이목도 집중이 되고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 한번 전망해 주실까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목적은 평창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와 이제 행사인데요. 그러나 꼭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전환점이 되고 계기가 돼서 남북 평화, 남북의 이제 관계 개선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 같아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아시다시피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3개월 동안에 이야기거리를 다시 말해서 계속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상 평창은 성공했지만 그 뒤에는 이제 평창 때 너희들 참았으니까 이제 미국의 강경 목소리가 별로고 있다가 들었을 수 있다. 그 강경 목소리가 통하지 않게 뭔가 플랫폼,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한국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갑자기 좀 애절해진다. 진짜 창의적인. 그야말로 꺼질 수 있는 불씨를 계속 살려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평창 이후에 국내 여론도 싸늘하고 또 국제적인 여건도 뭐 미국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불씨를 살려가야 할까요? 저는 어떨 때는 이게 지뢰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뢰밭은 어떨 때는 지뢰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낼 때가 필요하지만 지뢰밭이 많을 때는 터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그 KTX, 강릉으로 하는 KTX에서 MBC와 방송에서 그렇죠. 그 군사훈련에 대한 연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과 운은 띄웠지만 미국과 협의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협의 중이었죠. 중이었죠.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종의 담대한 뭔가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뭔가 아주 담대한 제안을 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획기적이고 뭔가 전격적인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군사훈련을 연기시키는 그런 단호한 결정처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그 개선을 통해서 뭔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북한을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조치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는 공개적으로 가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물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부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북한과 미국은. 그런데 자꾸 공개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자존심을 상하고 결국 다치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북한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사실상 물밑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중개하는 그런 아주 중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당사자의 역할
그리고 창의력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저희 올림픽 볼 때는 메달 개수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봤거든요. 근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생길까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